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분은 같은 혼자 사는 하루라도 아침에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을 하며 오늘 먹을 나물 반찬을 손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점심엔 동네 도서관 북클럽에 들렀다가 저녁에는 영상통화로 손주 숙제 자랑을 들어주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반면 어떤 분은 눈을 떠도 이유 없이 침대에 오래 머물고 TV를 틀어놓은 채 식탁에 앉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혼잣말을 하십니다. 둘 다 혼자지만 하루의 온도는 전혀 다르죠. 어떤 분의 집은 소소한 기쁨과 연결로 따뜻하고 다른 한 분의 집은 고요가 길게 늘어져 마음까지 서늘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2세 김영자님은 월수금에는 복지관 라인댄스, 화요일엔 반찬 나눔 봉사, 목요일 오전엔 병원 건강 강좌를 듣고 오후에는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주말에는 이웃들과 텃밭 모임에서 상추를 나누고 레시피를 공유하죠.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약속이 있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니 거울 속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반대로 68세 박도연님은 나이 들어 친구 사귀기 어렵다는 생각이 커져서 외출을 미루고 밥도 대충 때우다 보니 저녁이면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듭니다. 잠은 얕아지고 새벽에 일찍 깨면 내일도 똑같겠지라는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두 분 모두 혼자인데 삶의 결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결정적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혼자 산다는 객관적 사실과 외로움을 느낀다는 주관적 감정을 분리해 보고 그 사이를 자유와 연결과 루틴과 목적으로 메우는가의 여부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50세 이상 혼자 사는 분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편안하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낍니다. 혼자라는 형식이 곧 외로움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친구와의 시간, 취미, 가족 교류, 가벼운 운동 같은 질 높은 상호작용에 집중하며 만족을 키워갑니다. 즉, 외로움은 상태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감정이며 좋은 습관과 관계의 실타래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째, 사회적 연결을 재구성하는 힘입니다. 오래된 인맥만 붙들기보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강좌, 도서관 프로그램, 걷기 모임, 취미 소모임처럼 접근 가능한 연결고리를 새롭게 엮는 것이죠. 둘째, 일상의 구조와 루틴입니다. 아침 산책, 정해진 식사 시간, 주간 약속 한두 개만 있어도 하루는 굴러가는 느낌을 되찾습니다. 셋째, 목적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작은 자원봉사, 동네 가게 돕기, 손주에게 책 읽어주기, 평생 미뤄둔 악기나 그림 배우기처럼 내가 기여한다는 감각이 외로움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기술도 든든한 다리가 됩니다. 스마트폰의 영상통화로 먼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하고 동네 소식 앱으로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건강 앱으로 운동 기록을 남기면 성취감이 쌓입니다. 기계는 어렵다는 마음의 벽만 넘으면 기술은 인간적인 온기를 배가시키는 인연의 확장 장치가 됩니다. 여기에 가벼운 신체 활동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걷기, 요가, 라인댄스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기분을 맑게 하고 새로운 만남의 장을 열어줍니다. 다시 영자님과 도연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돈이나 근육의 힘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나왔습니다. 영자님은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자,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자, 하루 10분은 몸을 움직이자 같은 아주 소박한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이 자존감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혔습니다. 반면 도연님은 어차피 혼자라는 생각이 생각을 더 불러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집 문을 열고 5분만 골목을 걸어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하네요. 한마디만 건네도 마음의 바람길이 트입니다. 여러분, 혼자라는 그릇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을 냅니다. 누군가는 자율, 성장으로 채워 행복한 맛을 내고 누군가는 습관과 두려움으로 비워둔 채 쓸쓸함을 키울 뿐입니다. 핵심은 마음먹으면 누구나 나만의 레시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알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가 외로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연결을 새로 짜고 루틴을 세우고 목적을 심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서는 외롭지 않게 사는 시니어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차이를 만드는 비결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친구와의 시간, 취미와 운동, 자원봉사와 기술 활용, 그리고 일상의 작은 구조 만들기까지 실제 따라 하기 쉬운 단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내용이 기대가 되신다면, 그리고 나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딛어 보겠다는 마음이 스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변화의 불씨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입부에서 만난 두 분 기억하시죠? 김영자님과 박도연님입니다. 두 분은 똑같이 혼자 사시지만 하루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재산의 크기나 건강 상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선택이 모여 하루의 결을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의 온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요소를 실제 사연처럼 따라가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 중에 나는 무엇부터 해볼까? 하고 한 가지씩 마음에 담아보세요. 먼저 연결의 이야기입니다. 박도연님은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불러주면 나가고 누가 먼저 묻고 안부를 건네면 대답합니다. 그래서 달력은 늘 비어 있고 약속이 없으니 옷차림도 대충, 발걸음도 느립니다. 반면 김영자님은 연결을 직접 만듭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복지관 라인 댄스, 화요일은 반찬 나눔 봉사, 토요일 오전에는 텃밭 모임. 약속을 달력에 먼저 적고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기분이 좋으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더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결을 기다리는 사람과 연결을 만드는 사람. 둘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달력에 밖으로 나가는 약속을 2칸만 먼저 채워보세요. 도서관 강좌도 좋고, 동네 걷기 모임도 좋고, 복지관 체조반도 좋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처음 가보려는데 초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모임은 처음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와는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하세요. 월요일 오전 10시, 목요일 저녁 7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미리 정해두면 기다림이 막연함에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다음은 루틴의 힘입니다. 도연님의 아침은 침대 위에서 시작합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눕고 TV를 켜고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없습니다. 반면 영자님의 아침은 간단한 3단 루틴으로 열립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셉니다.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속을 데웁니다. 신문 대신 신발을 신습니다. 집 앞 골목을 5분만 걸어도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작은 미션을 한 줄로 적습니다.
오후 3시 도서관 북클럽 구경. 구경만 해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뼈대를 세우면 마음은 그 뼈대에 기대 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침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짧은 스크립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듣는 그대로 내일 해보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어깨를 둥글게 3번 돌립니다. 팔을 위로 천천히 올립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눈을 감고 한 모금. 이제 신발을 신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한 걸음. 5분만 골목을 걷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종이 한 장에 씁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딱 한 줄. 이 한 줄이 하루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이번에는 기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스마트폰이 참 어렵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낯섭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쉬워집니다. 기계에서 배우지 말고 사람에게 배우는 겁니다. 손주에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할머니 폰에 내 얼굴 쉽게 뜨게 도와줄래? 그 순간 손주는 최고의 선생님이 됩니다. 이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와, 내가 알려주니까 금방 된다. 아이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앱부터 익히세요. 영상통화 하나면 충분합니다. 홈 화면 맨 아래 가운데 칸에 아이콘을 고정하세요. 매주 같은 시간 10분 통화 약속을 잡으세요. 오늘 만든 반찬 사진 한 장, 하늘 사진 한 장이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기술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몸에 대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가만히 두면 몸으로 내려옵니다. 어깨가 말리고 눈빛이 흐려지고 잠이 얕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처방은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라인 댄스, 의자 체조. 리듬이 있는 움직임을 권합니다. 리듬은 마음의 박자를 바꿉니다. 처음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하루 10분, 일주일 5번. 한 달만 꾸준히 하면 숨소리와 표정이 달라집니다. 잠도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난 뒤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을 보기만 하러 갔습니다. 오늘은 안 하고 구경만 할게요. 코치가 말했습니다. 보기만 하셔도 반은 하신 겁니다. 그 말이 용기가 됐습니다. 2주 뒤 의자 체조 10분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걷기 15분이 붙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내려가고 밤잠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내가 10분을 했다는 사실이 하루를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목적의 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젊을 땐 참 바빴지. 그런데 목적이 과거형이 되면 삶의 추진력이 약해집니다. 지금 내 형편에서 가능한 작은 목적을 하나 심어보세요. 반찬 나눔 봉사도 좋고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책 읽어주기도 좋습니다. 텃밭 상추 3포기로 시작해 수확할 때 이웃과 반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한 분과 전화 안부를 나누는 도우미도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최미선 님도 그랬습니다. 은퇴 후 공허감이 컸습니다. 우연히 반찬 나눔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만든 한 그릇이 누군가의 저녁이 된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작은 의미면 충분합니다. 자주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30일 변화 계획을 간단히 이야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주는 바깥 공기 주간입니다.
첫째 날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 3분, 따뜻한 물 한 컵, 골목을 5분 걷습니다. 둘째 날 복지관과 도서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한 통씩 돌립니다. 처음 가보려는데 가능할까요? 셋째 날 영상통화 아이콘을 휴대폰 첫 화면에 고정하고 시범 통화를 한번 해봅니다. 넷째 날 집 앞을 10분 걷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를 건넵니다. 다섯째 날 단골 가게 한 곳에 이름을 알립니다. 여섯째와 일곱째 날은 쉬면서 다음 주에 나갈 약속 2개를 달력에 예약합니다. 둘째 주는 사람 주간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해진 시간에 영상 통화를 합니다. 화요일에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처음 출석합니다. 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해봅니다. 반찬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토요일에는 동네 소모임을 구경만 하러 갑니다. 처음이라 구경만 왔어요. 이 한마디가 문을 엽니다. 셋째 주는 리듬 주간입니다. 매일 의자체조 5분과 걷기 10분을 붙입니다. 수요일에는 음악을 틀고 손뼉을 3분만 쳐봅니다. 금요일에는 라인댄스 초급반에 문의해 봅니다. 무릎이 약하면 조절 방법을 미리 들으세요. 움직임의 리듬이 마음의 리듬을 바꿉니다. 넷째 주는 목적 주간입니다. 월요일에 봉사처 한 곳에 문의합니다. 한 달에 2번, 2시간 가능해요. 수요일에는 전화 안부 파트너와 연결해. 일주일에 한 번 10분 통화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에는 나눔의 날을 정합니다. 텃밭 작물, 반찬, 혹은 빵 한 조각을 이웃과 반 나눕니다. 나눌 때 마음이 가장 따뜻해집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의 응급 스크립트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이 갑자기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오고 곧 지나갑니다. 나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정 한 줄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의 기쁨, 텃밭의 새잎. 오늘의 연결, 엘리베이터 인사. 이렇게 작은 증거를 쌓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눈에 보입니다. 안전도 중요합니다. 처음 가는 곳은 밝을 때 가세요. 휴대전화 배터리는 절반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현금은 최소화하고 교통카드를 챙기세요. 낯선 분의 도움은 공공장소에서 받으세요. 귀가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문자 한 줄을 보내세요. 지금 집 도착? 이 한 줄이 마음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혹시 사람 많은 곳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조용한 연결부터 시작하세요. 북클럽에서 낭독만 해도 좋고 합창단에서 발성 연습만 해도 됩니다. 텃밭 모임에서는 물주기만 맡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의 호흡을 함께 느끼는 일입니다. 그 느낌이 외로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제 도연님의 변화 전후를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변화 전에는 늦게 일어나고 무심한 아침을 보내고 TV 앞에서 점심을 때우고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고 밤에 뒤척였습니다. 변화 후 2주가 지나자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골목을 7분 걷고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저녁에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고 잠들기 전 감정 노트를 한 줄 썼습니다. 4주가 지나자 라인댄스를 주에 한 번 나가고 봉사를 격주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나눔의 날을 정했습니다. 주간 안부 통화가 자리를 잡자 수면 시간이 30분 앞당겨졌습니다. 도연님은 말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기다려진다. 하루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한 칸짜리 화분과 같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마르고 햇볕이 없으면 잎이 축 늘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한 컵의 물과 햇볕 10분이면 새잎이 납니다. 연결은 물이고 루틴은 햇볕입니다. 목적은 흙 속의 영양분입니다. 여러분의 화분은 새잎을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작고 꾸준한 손길뿐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오늘 시작해 보세요. 내일의 표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하고 시작했던 우리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혼자인 것은 같은데 어떤 하루는 웃음과 약속으로 따뜻했고 어떤 하루는 시계 초침만 크게 들렸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과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다르고 그 사이를 연결과 루틴, 그리고 작은 목적이 메우면 하루는 전혀 다른 결을 갖습니다. 김영자님의 변화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의 반복이었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혼자의 삶을 화분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화분은 작지만 한 잎 한 잎 생명을 밀어 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연결은 물처럼 촉촉히 스며들어 뿌리를 적시고 루틴은 햇볕처럼 일정하게 비추어 잎을 펼치게 합니다. 목적은 흙 속의 걸음이 되어 줄기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물 한 컵, 햇볕 10분, 걸음 한 줌. 거창한 장비도 큰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시간에 건네는 꾸준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침 아무렇지 않게 새잎이 돋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새잎은 어제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건넨 응원장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나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올라오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감정은 파도입니다. 파도는 오고 곧 지나갑니다. 나는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한 줄이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숨이 조금 길어지고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증거를 남겨보세요. 안부 한 통, 걸음 10분, 미소 한 번. 이 작은 증거들이 쌓여 내일의 자존감을 지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다면 느린 걸음도 결국 원하는 자리에 도착합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한 걸음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캘린더를 열어 다음 주 약속 2칸을 먼저 채워 넣어 보세요. 하나는 몸을 위한 약속, 예를 들면 동네 걷기 모임이나 복지관 체조 모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위한 약속, 도서관 북클럽이나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처럼 구경만 해도 되는 자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한 분을 정해서 일주일에 이틀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 10분을 약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작은 나눔 하나를 정합니다. 반찬 한 통, 상추 몇 장, 따뜻한 말 한 줄. 이 세 가지가 이번 주의 삶을 새로운 박자로 이끌 것입니다. 시작이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창문을 열고 스트레칭 3번, 따뜻한 물 한 컵, 골목 5분만 걸어보세요. 그 5분이 내일에 10분을 부르고 다음 주에 20분을 부릅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지내는 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잔잔한 용기를 남겼다면, 그리고 나도 내 화분에 물 한 컵부터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클릭이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장 해볼 나의 첫 한 걸음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실천 중인 아침 루틴은 무엇인지, 동네에서 추천하고 싶은 모임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댓글 한 줄이 내일을 시작하게 하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의 화분에 물을 나눠주는 작은 정원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고개 들어 창밖을 바라보실까요? 빛은 늘 같은 자리에서 문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오늘도 당신의 하루는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